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아. 영화입니다. 네. 너무 좋죠. 이게 작년에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 전해에 2018년이죠. 그러니까 예, 황금종려상을 받은 일본 작품이고요. 2018년에 개봉한 어느 가족.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만비키 가족이에요. 원래 일본 원제는. 그리고 영어 제목이 샵리프터인데 샵리프팅이나 만비키가 뭐냐? 좀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샵리프팅. 그러니까 매장에서 뭔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좀도둑 같은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첫 장면이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오사무라는 캐릭터와 아들 역할을 하는 쇼타라는 캐릭터가 이 좀도둑질 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부자가. 네. 들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되게 코믹하게 연출을 하죠. 이게 제가 방금 아버지다 아들이다라고 안 하고 아버지 역할이다 아들 역할이다라고 한 이유는 실제 혈연이 아니에요, 이들은. 영화 속에서. 그쵸. 네. 그래서 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할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 엄마의 동생 또는 마치 장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족이 같이 사는데 네. 주수입은 뭐냐면 이 지금 아들이랑 아버지가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들, 아버지 이런 식으로. 네. 아들이랑 아버지가 좀도둑질 한다는 거는 사실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그쵸. 않다. 수입이 불안정하고.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주수입은 할머니의 연금이에요. 일본이 연금으로 연금이 이렇게 잘 돼 되니까. 있으니까. 그쵸? 그 외에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노부요나 장녀 역할을 하는 아키, 이 둘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제 아키 같은 경우에는 성노동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가난하지만 화기애애해요.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이 우연히 발견을 하는 거예요. 가정학대 때문에 길 위에서 떨고 있는 소녀를 발견을 해요. 네. 굉장히 어린 소녀, 유리라는 소녀인데 얘를 집에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얘도 어려요. 어리고 한 초등학생쯤 돼 보이나? 네. 학교를 다니거나 하진 않지만 이 원래 있던 소년과 소녀 사이에도 뭐 갈등이 있겠죠. 내가 막내였는데 사실 갑자기 밑에 동생 태어나면은 원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견제하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애가 일단 어쨌든 어리기 때문에 이 애가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뭐 진짜로 옷을 입혀준다거나 씻겨준다 이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뭐 정서적으로도 많은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대한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쭉 가다가 그럼 행복한가? 이대로 끝인가? 이 가정학대에 시달리던 아이가 이렇게 뭔가 서로 혈연은 아니지만 일종의 공동체에 일어 사는 사람들 들어와서 끝이면 영화가 안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할머니 역할을 하는. 그쵸.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장르가 바뀌죠. 마치 기생충에서 그 이정은 배우가 네. 문을 두드리던 순간처럼. 장르가 바뀌는. 네. 장르가 바뀌고 파괴적인 결과가 벌어져요. 아무래도 가족이 뭔가 해체 위기를 겪겠죠? 일종의.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포일러니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시니컬하면서 따뜻해요. 제가 느낀 감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 너무 지켜줄 거야, 막 이런 끈끈한 가족이라거나 이런 낭만적인 그런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남이니까. 생존을 다들. 위해 같이 사는 그쵸? 거니까.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각자 왜 이 가족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지만 또 묘하게 이 냉소적인 사람들인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산 거예요. 표현이 서로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주었어. 주워왔다고. 네, 주워왔다. 이제 양줍 이런 것처럼. 그쵸, 양줍처럼. 근데 서로가 서로를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되게 혼자서는 되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고 뭔가 뭐 이렇게 좀도둑이라는 게 사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논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미화하는 거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기준에서 못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돌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들이 사실 가족처럼 살긴 했지만 가족의 권리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노인연금이 있었지만 다른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있어서 근근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가족 또는 유사가족이라는 이 사적인 공동체잖아요. 이게 국가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 유사가족의 사례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황금종려상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뭐 의미를 무겁게 얘기했지만 이 5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감정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따뜻한 네, 영화죠, 따뜻해요. 사실은. 따뜻하고 막 연기들이 진짜 예술이에요. 이 할머니 역할을 하는 배우는 키키키린이에요. 대배우죠. 일본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말 한마디 손짓 하나를 버리질 않아요. 그렇고 여기서 제일 빛나는 배우는 엄마 역할을 하는 안도 사쿠라인데 거의 신이에요. 신. 제가 안도 사쿠라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표정만으로도 모든 걸 말합니다. 진짜.
그 얼굴을 딱 바라보고 되게 멍하니 읊조리는 대사를 보면서 많은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또 이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까지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외롭지 않을 권리와 특히 함께 보면은 좋은 작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잘 골라왔다고 생각한 게 좀도둑이라고 할지라도 필요로 뭉쳤더라도 그걸 어쨌든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 자체가 어느 어느 가족이고 그래서 이 외롭질 않을 권리와 같이 봤을 때 가장 이 책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책플릭스